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일단은 주 6시간 네. 일본인 학생들한테 한국어 가르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에서 유학생들이 오게 되면 한국인 유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서포트하는 일, 그리고 한국인 학생의 부모님과 학교를 연결시켜주는 일도 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거기 관련된 상세한 일은 엄청 많아요. 꽤 오랜 기간 일본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올해가 11년 차. 아, 근무하시는 학교에 네. 한국 유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토탈에서 거의 한 30명 조금 더 있어요. 한국 학생들이 일본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네. 여러 가지 이점 같은 게 있나요? 그죠? 가장 큰 이점은 네. 대학 가서 좌충우돌을 하지 않고 네. 그냥 일본 학생들이랑 같은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인이 돼서 네. 유학을 가도 네. 힘들잖아요, 적응할 때까지. 그리고 그 나라 언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막상 현지에 가서 자기 힘으로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하면 그때 겪는 좌충우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미 고등학교에서 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웬만한 행정 업무들을 다 저희가 해줘요. 학교가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행정 처리도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거 스스로 이제 알고는 있죠. 그리고 이제 대학 가면 자신들이 스스로 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본 생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일본의 어느 시스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대학 가서 훨씬 적응들이 쉽대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네. 대학 친구가 자기랑 막 한참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일본 학생들끼리만의 그런 이야기 막 하다가 갑자기 맞다, 그러고 보니까 너도 유학생이었구나 라는 얘기를 했대요. 이러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와서 이런 것 정도만 넘어가면 아마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관리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 관리. 다른 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갑도 결석도 네. 다 자기 관리예요. 음. 그러니까 면접 때 한 번씩 물어봐요. 그 결석한 적이 있냐고. 한국은 성적증명서에 출석일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일본은 네. 성적증명서를 떼면 네. 출석일수가 같이 나와요. 일본에선 학생의 본분은 학교에 등교하는 거예요. 네, 좋은 성적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일본에서 생각하는 학생의 본분, 학생의 의무는 학교를 가서 앉아서 수업 듣는 거예요. 공부는 다음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성적증명서에 출석일수가 들어가요. 네, 저희도 학교 입시 유학생들 선발할 때 성적증명서를 봤거든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생기부를 보내오는 학생들이 있어서 출결을 좀 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면접 때 한 번씩 물어봐요. 학교 잘 다니냐고, 결석하거나 뭐 그러기도 하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어머님들이 저희 아이는 지금까지 결석한 적 없어요 라고 하세요. 한국에서 결석일 수가 없었던 게 이해가 되는 순간이 왔어요. 얼마 전에. 한 1, 2년 전에 갑자기 딱 와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여학생의 경우는 생리결석이 있는 거예요. 그 결석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어요. 생리통이 있어도 약 먹고 학교 와야죠. 그냥 아파서 쉬겠다. 그러면 그냥 결석이에요. 병결이에요. 그리고 체험학습? 네. 그것도 맞아요. 결석도 안 들어가요. 지금도 부모님들이 물어보세요. 뭐 이걸로 해서 체험학습으로 뺄 수 있어요? 어머님, 체험학습은 일본에는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체험학습 하셔도 돼요. 그냥 사고결석이에요. 그 사고결석이라는 게 뭐 트러블의 사고가 아니고요. 네.
개인적인 어. 일로 인한 그런 이유로 인한 결석. 어. 네, 그 한자가 일사자에다가 아, 네. 이유고자를 써갖고 어. 사고예요. 어. 네. 그냥 결석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국제센터로 전화를 하세요. 아이가 안 오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아침 조회 시간에 아이가 없으면 담임 선생님이 국제센터로 연락하게 돼 있어요. 누가 안 왔어요. 아침 조회 시간 끝나고 나면 국제센터 전화가요. 정말 불이 나요. 그럼 성년 몇 반에 누구 담임인데요. 누가 안 왔어요. 그러면 저희 또 막 기숙사 튜터한테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막 아이들의 행적을 쫓죠.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아침 조회 시간보다 늦거나 아니면 1교시 시작돼서 나타나거나 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네. 네, 대부분 그런 아이들 대부분이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안 깨워도 알아서 잘 일어나요가 대부분 그 아이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역시 어머님이 아침에 챙겨주시는 거랑 네. 자기 혼자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좀 다르고 한국에서는 늦게까지 안 자면 엄마가 빨리 자! 막 이러잖아요. 여기는 밤새 게임해도 모르거든요. 저희 학교는 기숙사가 1인 1실이에요. 그래서 밤새 이렇게 방문 닫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가끔 부모님들이 요청하세요. 밤에 와이파이를 꺼줬으면 좋겠다. 강제 소등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리고 유학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자기에 관련된 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자기 관리 어린 나이여도 그런 마인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중요하네요. 이게 한일 교육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해 보니까 문화적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결석 문제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결석이 아니지만 일본에 당연히 결석 처리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사전에 이거는 일본과 한국의 결정적인 차이니까 요런 거는 굉장히 폭넓게 이해해 주셔야 되고 요런 거를 좀 미리 염두에 두고 오셔야 된다. 그런 주의사항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상식 이런 거였다가 그냥 알고 오라는 거라기보다는 와서 이게 일본의 상식이야 라고 그렇구나 그럼 따라야지 라는 마인드를 갖고 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좋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몇 가지 주의할 거 의도하지 않았는데 네. 상대방에게 아주 신뢰에 해당하는 행동을 할 수 네.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가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재빨리 사과부터 해요. 죄송합니다. 이건 약간 제가 언어학 전공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이거는 언어 전공자라 다 아는 걸 수도 있어요. 한국인이랑 일본인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순서가 달라요. 예를 들면 길이 밀려서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미안해 길이 밀려서 늦었어라고 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스미마셍 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왜 늦었어? 라고 물어야지 길이 밀려서 라고 이유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한 건 그냥 깨끗하게 그냥 스미마셍 하고 끝이면 돼요. 일본 애들 표현 다라다라라는 표현을 쓰셔요. 묻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게 일본의 그냥 언어 습관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냥 이야기하기도 하고 정말 나랑 편한 사이라면 내가 먼저 아이씨 오는데 너무 길이 밀려갖고 막 이러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일단 학교 관계 쪽에서는 선생님들한테는 그냥 뭔가 선생님한테 지적을 받으면 그냥 너가 잘못했으니까 여기서 선생님들의 일본이라서가 아니라 선생님의 눈에 네가 지금 잘못한 거기 때문에 너한테 뭐라고 한 거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그냥 깨끗하게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근데 저도 아직 그 습관을 좀 못 고치긴 했는데 그거 되게 중요하네요. 근데 너 이랬다며 이거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라고 하고 쟤도 그러고 물귀신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기숙사에서 밤늦게 조금 네 방이 소란스러웠다고 하더라 라고 이제 하면 선생님 근데 3일 전에는
교토실에 누구가 더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걔는 걔대로 혼났을 거란 말이죠. 지금 나한테 혼나는 건 너고 나는 이걸로 인해서 혼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그냥 그 뭔가 더 확대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네. 그냥 잘못하면 깨끗하게 죄송합니다 끝.